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8회차에 걸쳐서 인디자인으로 책 만드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은 첫날로 인디자인 전체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책 만들려면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주 굵직하고 포괄적으로 구경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따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부담이 되시면 제가 처리하는 그런 화면을 자세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디자인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전체적인 인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만들 샘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미리 보기 상태로 이렇게 맞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용만 채워지면 책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느낌의 샘플을, 이런 책 같은 화면을 묻지마 따라하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에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문서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 문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곳에 의도라는 곳에 어떤 내용물을 만들 건지 선택하시면 돼요. 인쇄를 위한 내용물인지 아니면 모니터에서 보시는 웹 혹은 웹 디자인, 뭐 이런 웹에서 볼 수 있는 아이를 만들 건지, 아니면 디지털 출판이라고 전자출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 있는 디지털 출판은 간단한 전자출판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디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출판까지 가능한 애거든요. 그런데 인디자인의 좋은 점은 인쇄용을 만들면 그것이 인쇄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웹용으로도 변환이 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은 인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페이지 수 몇 장을 만들 건지, 그리고 시작 번호는 몇 페이지부터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마주보기가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책 만드는 형식을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설책처럼 텍스트 기반으로만 되어 있는 아이는 가급적이면 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해 놓고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단편이라든지 아니면 잡지 편집이라든지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중구난방 있을 때에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체크 안 하고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크기는 판형이라고 부르죠. 책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A5로 한번 해볼게요. A5는 국판이라고 부르는 판형이거든요. A4 용지 절반 크기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향, 책 방향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세로 방향이면 이렇게 길게 되겠죠. 뭐 도록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전시할 때 보게 되는 그런 도록 같은 경우는 세로형보다 가로형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형 할 건지 가로형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바인딩은 우리 책 만드실 때 이렇게 제본을 이쪽에다 뜰 건지 아니면 이쪽에다 뜰 건지 그걸 결정하실 수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연 슬러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접혀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눌러주시면 열릴 거고요. 모든 디자인 작업은 원래 내가 만드는 크기보다 조금은 여유 있게 만들어라 하는 건데 그 여유를 두는 곳이 돌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백 및 단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여백을 어떻게 줄 건지를 결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링크가 되어 있으면 한 번 고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고요. 링크를 푸시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값을 넣으실 수 있어요. 책을 만드실 때는 안쪽 여백과 아래쪽이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으면 좋겠죠. 아래쪽은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안쪽은 저희가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 제본이 돼 있는 방향 쪽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쪽 여백이 조금 크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한글에서 단이라고 부르는 애랑 같은데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여기 3열로 만든 거예요. 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편집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갭이라고 부르는 간격이 이 간격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간격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늘려주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열은 다시 1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하나가 열린 거랍니다. 현재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은 이 공간이 실제로 인쇄되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아까 돌연이라고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의 3mm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돌연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여백 처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백이 처리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은 이 공간이 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진 영역이 되겠죠. 이 부분이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들이 들어 있고요. 각 도구 옆에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화살표 같은 삼각형이 하나 있으실 텐데 이런 애가 있는 아이는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다른 도구들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누르고 계시면 다른 도구들이 더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삼각형이 없으시면 아무리 눌러도 나 혼자다라고 하는 애인 거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2줄로 섰다, 1줄로 섰다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색상을 처리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표준 화면, 미리 보기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미리 보기 하시면 페이지 자체에 아까 표시됐던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불필요한 선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책을 만들었을 때 크기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표준하시면 안내선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널들이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패널이 더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패널이 열리고요. 링크 패널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패널이 열리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속성 패널이 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이 화면에 편집 중인 문서는 얘다. 지금 파일 네임은 무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각종 정보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오류 없음이라는 부분 보이시나요? 저희가 인쇄를 맡기기 전에 PDF로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에 오류가 1개라도 있다고 나오면 여러분은 PDF로 제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전체적인 화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조금 흐트러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정돈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꼭대기 창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메뉴는 기본 요소라고 하는 메뉴를 보고 있어요. 이 기본 요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고요. 닫았고요. 빼고요. 닫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으시면 있었던 도구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없어진 도구를 꺼내고 싶다 이럴 때 창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이곳에서 찾아서 꺼내시면 되는데 뭘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작업 영역에 가셔서 여기 기본 요소 재설정. 기본 요소가 선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 요소를 재설정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에 가셔서 작업 영역에 기본 요소 재설정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창에 가서 작업 영역에 가셔서 고급이라는 걸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급 패널로 아까보다 패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얘도 제가 한번 만진 적이 있어서
다시 고급 재설정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최초의 상태의 고급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된답니다. 뭔가 아까 기본보다는 패널이 훨씬 많아진 거 아시겠죠? 자, 다시 작업 영역에 가셔서 디지털 출판이라고 아까 저희 멀티미디어 책 만들 때 활용하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 단추, 버튼 같은 거 만들기, 미디어 그러면 영상 처리하기, 애니메이션 이러면 각종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저희는 기본 요소하고 기본으로 작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일단 맞춰놨고요. 모든 패널은 창이라는 메뉴에 다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문서는 이곳에서 보이게 되고요. 뭔가 워크스페이스가 흐트러졌다 그러면 작업 영역이라는 곳에서 재설정을 해주시면 기본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사각형이 보이실 텐데 사각형을 꾹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형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사각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게 되면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겠죠. 혹시 잘못 그렸다 이러시면 얘를 선택해서 버리시고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버리고 싶다 그러실 때에는 다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 도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선택 도구 누르시고 얘를 잡아서 움직이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안쪽을 잡으시면 이렇게 안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바깥쪽 테두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움직여질 거고 키보드 딜리트 누르시면 제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사각형을 한번 눌러보고요. 제가 다시 드래그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지금 선은 있지만 안에 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앞에 있는 애가 면색이고 뒤에 있는 애가 선색이에요. 선색은 지금 검정색인데 면색은 지금 투명하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 중에 원하는 색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검정색이었던 색이 지금 이 색으로 바뀝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인디자인에서는 색깔을 선택하실 때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하시는 걸 더 권장해 드려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얘를 눌러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미리 준비된 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더라도 제가 색을 만들어서 여기서 추가해서 쓰게 되거든요. 자, 일단 어쨌든 제가 색을 하나 이렇게 선택해 주시게 되면 면색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얘가 선색입니다. 선색은 제가 검은색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이게 선의 두께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 누르고 선의 두께를 4포인트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선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선의 종류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점선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선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실선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여기 이동이라는 도구, 이 이동키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도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기 조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한쪽에서 조절이 되시겠죠. 그리고 약간의 회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서리 끝부분에서 이렇게 모서리 끝부분에서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이런 모습이 되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회전이 가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타원 도구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리고 클릭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폭과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50, 50 이렇게 넣으시면 5cm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물론 원을 선택하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원이 그려지기는 하겠죠. 아까처럼 정확한 사이즈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취소해 볼게요. 그럼 이 두 개도 제가 지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선택 도구 누르시고 얘를 선택하고 동시에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Shift 누르셔서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선택 도구는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을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도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화면이 지금 이렇게 피트돼서 잘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조금 더 줄여주거나 늘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돋보기가 있답니다. 이 돋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 돋보기로 축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로 변해요. 이때 다시 누르시면 축소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마우스 가지고는 잘 안 하고요. 다시 저는 선택 도구 누를게요.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확대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축소된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화면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저 지금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른 채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곳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컨트롤 0 누르시면 모든 화면이 모니터에 정확하게 다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컨트롤 2를 누르시면 100% 상태로 바뀌게 된답니다. 자, 글씨를 입력하실 때에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T라는 도구 보이시죠? 예, 이 T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시게 돼요. 워드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글씨가 써지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글씨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 기준에 있는 이 기본 프레임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현재 그렇게 선택해 놓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인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하시면 글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선택 도구 누르시고 얘는 언제든지 다른 위치에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입력하신 글씨에 요 틀이 딱 맞아지려면 이렇게 모서리에서 줄이셔도 되겠지만 모서리에서 더블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로 딱 맞아지는 상태가 된답니다. 저는 딜리트 눌러서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묻지마 책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기만 하셔도 나중에 기능 설명드릴 때 이렇게 쫓아가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장의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패널을 여시잖아요. 이게 전체 페이지를 관리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얘를 여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만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기본 16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새로운 종이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새 종이 넣으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현재 5페이지인데 이거 언제 넣어? 이러셔가지고 한꺼번에 몇 페이지 넣겠다 이러실 때는 이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고 페이지 삽입 해주시면 돼요. 지금 16페이지 넣을 거거든요. 근데 5페이지가 있으니까 제가 11페이지를 넣겠습니다 하고 삽입할 페이지를 넣은 거고요. 5페이지 뒤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A마스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A 마스터가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 위에 보시면 지금 A 마스터라는 게 보이시죠? 얘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우리 모두가 몸에 입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아무튼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이즈 한번 늘려놔 볼게요. 그러면 16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책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짝수 페이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줬고요. 여기 마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마우스를 경계선에 갖다 놓으시면 면적을 이런 식으로 다시 재편성하실 수도 있게 돼요. 자, 패널을 다시 넣으실 때는 이렇게 페이지 버튼을 다시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조그맣게 있는 삼각형을 누르셔도 된답니다. 자, 아까 화면을 움직일 때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16페이지가 삽입이 됐는데 우리는 현재 어느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2페이지만 보고 계시잖아요. 맨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현재 당신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색깔이 이 부분이 바뀌어져 있죠.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전체 페이지를 다 보고 싶은 거죠. 이 화면에서. 그럼 화면이 좀 작아져야겠죠? 아까 화면 크기를 줄이실 때에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이렇게 누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두가 다 보일 거고요. 다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1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럼 페이지 누르시고요. 이 1페이지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1페이지 상태로 이렇게 놓여지게 된 거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내용은 넣을 수 없지만 마치 이게 책인 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책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최소의 쪽수,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책 느낌은 나겠죠. 저희가 글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어떻게 넣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책 만드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디자인의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아시는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누르는 메뉴들을 그냥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A 마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터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싶다. 혹은 일부 페이지에 동일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러실 때 매 페이지마다 디자인하기 힘드시니까 마스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디자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다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현재 이 마스터에는 아무것도 디자인이 들어있지 않은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A 마스터를 몸에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이제 A 마스터로 들어가 볼게요. A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현재 저는 A 마스터 상태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컨트롤 마이너스 한번 제가 눌러보면 아까는 페이지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마스터에는 얘네의 생김새에 알맞는 딱 두 쪽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가 페이지로 다시 나가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이 보이겠죠. 다시 저는 A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아까 페이지 번호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신은 마스터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저는 이제 보시기 좋으라고 조금 키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요. 저희가 내용을 다 채우면 좋겠는데 일단 내용을 다 채울 수는 없어서 그냥 도형으로 아까 사각형 도형에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돌연이라는 빨간색 보이시죠? 이 부분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에 아까 색깔은 이곳에서 면색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냥 적당한 아무 색인가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선택 도구를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얘를 옆에다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하실 때에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잖아요. 그럼 복사가 된답니다. 색깔이 같으면 페이지 자체가 구별이 좀 안 돼서 제가 아무 색이나 다른 색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A 마스터 속에서 뭔가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이 A에다만 뭔가를 넣는데 나머지 전체에도 그 색감이 다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마스터에 뭔가를 넣으면 전체 페이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는 지금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계속 움직여지잖아요. 컨트롤 Z 눌러서 정상 복귀해 볼게요. 얘네 두 개는 더 이상 움직여지지 말라고 잠궈 놓고 싶어요. 그러실 때는 컨트롤 L, 락의 약자예요. 컨트롤 L 누르시면 이렇게 잠겼습니다 하는 표시가 나오는 거죠. 다시 얘도 선택하시고 컨트롤 L 누르시면 얘도 잠겼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풀고 싶다 그러시면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풀려요. 컨트롤 L 누르시면 더 이상 이 도형은 움직여지지도 않고 편집도 안 되는 상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페이지 번호를 양쪽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T2를 눌러 주시고 페이지 번호도 글씨의 일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페이지 번호를 넣어 볼게요. 페이지 번호는 문자에 가시면 특수문자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거기 표시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현재 페이지 번호라고 하는 애를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다 누르신 상태에서 넘버의 약자 N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A라는 마크가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A라는 마크가 들어간 게 이 A라는 마크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마스터에 이 접두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밖으로 나오면 이 접두어 A가 페이지 번호로 바뀌어 있게 돼요. 자, 다시 저는 선택 도구를 눌렀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도 페이지 번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을 더 넣을 건데 복사를 해서 넣으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Alt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이곳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다시 T2를 눌러주시고 이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거리겠죠. 이때 페이지 번호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렬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때 오른쪽 정렬로 제가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책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티툴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제가 해볼게요. 이곳이 책 내용이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곳에 넣은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는 마스터에서 넣을 거 다 넣었으니 페이지로 나와야겠죠. 제가 페이지로 나오실 때에는 이 부분을 어쨌든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페이지로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는 A라고 써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4페이지, 5페이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1페이지로 왔거든요. 1페이지는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만 존재하는 페이지잖아요. 근데 여기 유령처럼 이상한 애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사실 맨 첫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 같은 경우 얘가 A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 마스터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마스터 위치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화면에 A 마스터라고 하는 A자가 없어졌죠. 그래서 A 마스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16페이지 말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없음을 이렇게 16페이지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처리되실까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이렇게 안내선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안내선 있지, 이런 안내선, 이렇게 돌연 안내선 있지. 그래서 진짜 책으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아까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미리 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불필요한 모든 선들이 사라져서 이렇게 책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리되실까요? 예. 다시 편집 화면에서는 아까 같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표준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의 단축키가 W예요. 키보드가 한글 상태만 안 되고 영문 상태로 놓으시고 W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편집 상태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전체 화면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도구, 패널, 이런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혹시 저장을 해서 PDF로 한번 내보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파일에 가셔서 저장해 주시게 되면 이거 인디자인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연습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인디자인 전용 포맷은 INDD라고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저장하고 누르시면 자, 저장이 되시면 이렇게 연습 INDD라고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걸 책 만들겠다고 내보내고 싶다. PDF로 그러실 때에는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를 하실 건데 그냥 내보내기 하시는 것보다는 위쪽에 어도비 PDF 사전 설정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여기 고품질 인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PDF로 처리가 되겠죠?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책은 표지가 있고 내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만든 건 내지예요. 책 속이라는 뜻이겠죠. 내용이 있는 곳. 그럴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로 내보내셔야 돼요. 표지를 만드실 때는 스프레드로 내보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내지기 때문에 페이지가 선택이 돼 있으셔야 되고 표시 및 돌연이라고 돼 있는 곳에 재단선 표시랑 맞춰찍기 정도는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서 돌연 설정 사용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체크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PDF가 내보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했던 연습 PDF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는 양쪽 페이지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두가 한 페이지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작업했던 화면은 두 쪽이 이런 식으로 마주보기 상태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내지 인쇄를 위해서 PDF로 내보내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구성되게끔 이렇게 내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인디자인 전체적인 화면 어떤 식으로 생겼고 메뉴를 누르실 때는 어떤 느낌으로 누르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도형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